이게 정책 토론에 대한, 자, 토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용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치? 여기에서 논제란, 보이니? 응. 문제는 토론의 주제고, 쟁점이라는 건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나뉘는 지점. 그러니까 아직은 논점이라고 하는데 논점은 논쟁할 지점 이런 뜻이야. 논쟁, 다투는 지점. 토론의 논제, 토론의 주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옆에 요약된 프린트랑 같이 보시면 그 논제 종류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가 있죠. 그거 종류 묻는 시험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수 주려고. 사실은 말 그대로 용어에서 따봐. 사실. 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거. 사례 예로서 뭐라? 작은 프린트에 화성에는 생명체가 산다. 산다. 참이다 거짓이다 나뉘는 거. 가치 논제는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옳다 그르다. 의 문제. 정책 문제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거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다루는 게 정책 문제. 이때 논제가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면 문제는 한편의 유력에 작용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배제된. 자, 일단 중립적인 표현. 문제는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 긍정의 평서문을 써야 돼. 부정적 진술로 논제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해됐어? 그 중에 정책 논제의 경우 정책 토론에서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제를 진술해야 한다. 그래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 논증의 요소, 논증이란 정의,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득하는 거. 논증. 근데 증이지 증. 뭘로? 증거로, 근거로. 논증의 요소에는 뭐가 있어? 주장,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 주장이나 이유를,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이유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이해됐니? 거기 나오지? 거기 나오나? 1페이지에 작게 써 있는 거에 맨 밑에 표로 보면 논증의 요소가 뭐가 있다? 화자 제시하는 결론, 주장 뒷받침 진술,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치는 객관적 자료. 이해됐어? 그게 그거고 여기 좀 더 읽어봐야 돼. OX 잘 봐. 미래 얘기에 정책 토론에서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변화를 주장하는 게 누구? 찬성 측. 그러니까 논제 자체가 변화를 담고 있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의 논제가 들어있어. 그럼 그것을 찬성하는 쪽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는 게 찬성 측이라는 얘기야. 정책 논제는. 정책 토론은. 이해됐어? 두 번째,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해됐지? 논제 자체가 그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머물러서 그대로 유지하자가 주장이 아니야. 정책 토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를 주장하는. 그러니 찬성하는 쪽이 뭘 주장해? 변화를 주장하는 거지. 자, 필수 쟁점은 찬성 측의 첫째 입론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알아두세요. 참이고 설득된 논조 구성에서 주장을 분명히 진술하고 이유나 근거 중 하나만 제시면 안 되고 주장에 대한 이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틀린 말이에요.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그래서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그 해결 방안에서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살피기 위해서 정책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정책 토론은 그래서 정책적 변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야 될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엄격하게 따져보는 게 정책 토론의 목적이 된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 기준으로 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있나? 정리된 게. 한 페이지 넘기면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으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논제야. 자, 그래서 찬성 측은 뭘 주장한다? 변화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 누가 입증하는 거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입증 책임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되는 책임. 그래서 입증이라는 게 증명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 주장만 하고 입장은 무책임하고 입증을 꼭 책임져야 돼. 자,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학회에서 논제에 따라 쟁점 분석해 논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에요.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될 쟁점들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자, 필수 쟁점은 아까 입증 책임은 찬성 측에 있었고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 입론이라는 게 주장을 세운다는 뜻이야. 여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 주장할 때 그 논제와 관련되어서 주장과 관련되어서 짚어야 될 쟁점이 있는데 이거를 필수 쟁점이라고 해. 반드시. 이 부분에서 싸우게 되는 거야. 맞아. 찬성 측은 첫 번째 입론에서 다시 또 얘기해.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모두 공유해야 될 쟁점들이 언급되어야만 해. 필수 쟁점은. 만약 없으면 반대측이 질문하고 반박할 수가 없어. 반대측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쟁점을 언급해줘야 돼. 누가 해야 돼?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에서. 그거를 해야만 중요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는 해결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해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행도 가능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측은 아니다. 해결된다고 할 수 없다.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를 따진다는 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뭘 해? 이유와 근거를 대겠지. 요 구조를 잘 봐줘야 돼. 그러니까 필수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지분에서 쟁점이 있어. 찬성 측은 이거 심각하다. 중요하고 심각하다. 시급하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얘는 뭐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놔두면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은 어떤 정책 논증에서든 토론에서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바뀌는 거지. 설탕세 도입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지급해야 된다.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이해되니? 해결 방안. 문제가 심각하다. 시급하다.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예산 충분하다. 그 볼 때 비용은 들겠지만 이익과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반대층 그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 구조. 이해됐니? 프린트에 정리돼 있어. 여기에도 있지만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온 거야. 정해놓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첫 페이지 봐봐. 첫 페이지. 그거. 첫 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 중간 표에.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이 뭐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하다, 시급하다가 초점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바뀐다는 거야. 두 번째 표 거기 있잖아. 거기만 봐봐 화면만. 여기 쟁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 해결이 가능하다. 찬성 측은 하겠지. 반대 측은 아니다. 해결 불가능하다. 해결이 안 된다. 실행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게 쟁점이라는 거야. 어떤 정책 토론을 보든. 이해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금씩 바뀔 뿐이지. 핵심은 이거야, 쟁점은. 이익과 비용에 있어서 찬성 측은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 반대 측은 이익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 반대로 얘기하겠지. 이해돼? 그 얘기한 거고요. 필수 쟁점의 경우 찬성 측 누가 해? 이거 알아도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첫 번째 입론이야. 주장하고 뭘 제시한다? 필수 쟁점을 제시한다. 이게 필수 쟁점의 정의야. 언급되지 않으면 검토되지 않는다. 이때 필수 쟁점은 누구랑 공유되는 반대 측과 공유하는 어떤 것이어야 돼. 지점인 거지. 이해됐어? 논증의 구성요소 아까 얘기했어요. 주장, 결론, 그다음 이유, 왜, 뭐 때문에, 근거, 객관적인 자료. 설탕수를 부과해야 된다. 정책 논제예요. 정책의 변화죠. 이게 프린트 이 본문을 하나씩 다 보면서 보기가 어디 갔지? 이거를 읽어가면서 보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리가 돼 있는데 어디에 정리돼 있냐면 일일이 다 쟁점이 그런 게 돼 있어. 본문을 그래서 이거 매칭 시켜서 보면 돼. 지금 이거 정리된 것만 볼게. 자, 찬성 측의 입론이 먼저입니다. 이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찬성 측 입론이 있으면 얘가 이제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까는 거야. 얘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는데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시급하지 않은데? 라고 까는 내용이 여기 반대 신문에 나오겠지. 반대 신문이 끝나면 누가 이번엔 입론해? 찬성 측이 입론했으니까 이제 반대 측이 입론하는 거지. 이해됐지? 사회자가 얘기해줘. 중간중간에.
근데 이게 입론인지 반대신문인지 무엇인지가 설명 안 주고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을 그래서 좀 기억해 주는 게 맞지. 풀면서 풀면서 훈련해가지고 여기서 문제에서의 쟁점, 해결 방안의 쟁점, 이익 비용의 쟁점을 얘기를 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찬성 측 입원해야지. 찬성 측 반대 신문 했잖아. 이제 누가 입론해야 돼? 입론 지금 찬성 측에 두 명 있고 반대 측에 두 명 있어. 지금 찬성 측 1이 입론하고 반대 신문은 반대 2가 했지. 그다음 반대 1이 입론을 했어. 먼저 얘기했으니까 얘가 또 입론하긴 그렇고 그 다음 사람이 입론한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까? 찬성 측 1이 반대 신문을 해. 정리돼 있어 뒤에. 좀 이따 볼게. 그럼 이제 입론 누가 해야 돼? 어, 찬성 측 2가 입론하겠지. 이 순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럼 누가 반대 신문해? 어, 그리고 누가 입론해? 반대 2가 이번엔 입론. 그럼 누가 또 반대 신문해? 요게 이제 입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한번 얘기해 볼게. 찬성 1이 입론을 해. 이에 대해서 누가 반론해? 반대 신문을 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해. 반대에서 입론을 해. 누가 그럼 반대 신문을 해?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해. 당연히 입론 누가 해야 돼? 이번엔 찬성 2가 입론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 누가 해?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해. 왜냐면 입론을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반대 2가 입론을 해. 그럼 누가 반대 신문을 해?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해. 답답해? 한번 따라가 보면 돼. 연습 삼아. 이게 본문을 그대로 실어주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 그냥 그거 보면서 따지면 되는데 아니면 요 정도. 그 다음부터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야. 아까 입론은 누가 먼저 했어? 찬성부터 했지. 이제 반박은 얘부터. 1 반박, 찬성 1 반, 또 누구야? 반대 2 반박, 찬성 2 반박으로 내용이 끝나. 순서 다시 한번 볼게. 외우자 같이. 누가 입론해? 찬성 1이 입론을 해. 그에 대해서 누가 반대 신문을 해? 반대. 왜냐면 입론 처음 시작하는 것도 반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반대 신문을 해. 이에 대해서 누가 입론을 해? 반대 1이 입론을 해. 그에 대해서 반박 누가 해? 아니 반대 신문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해. 그에 대해서 입론 누가 해? 찬성 2가 입론을 해. 찬성 2 입론에 대해서 누가 반대 신문을 해?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해. 납득되지? 그럼 반대 2가 뭐를 해? 입론. 그다음 반대 네, 잠깐. 찬성 2가 반대 신문. 그리고 누가요? 반대 1이 반박을 해. 그다음 찬성 1이 반박을 해. 그다음 반대 2가 반박을 해. 그다음 찬성 2가 반박을 해. 이럴 때 얘네들이 뭘 주장하고 뭘 근거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뭘 반박하는지 이 내용을 토론을 보고 읽으라는 얘기야. 그 내용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 본문에 있어. 그래서 정리된 거야. 찬성 1의 입론이 어떻게 되냐? 요즘 당 섭취 증가로 인해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이랬어?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두 가지. 요 문제를 제기했지. 이해됐어? 요게 쟁점인 거야. 이게 쟁점이야. 문제에서의 쟁점인 거야.
반대 측은 뭐라고 해야겠어? 반대는. 반대 측 입론은. 반대 1의 입론은. 큰 원인이 아니고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요게 쟁점. 내 이해돼? 어. 이거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심각하다, 시급하다를 얘기를 할 때 요걸 근거로 이유로 들어서 근거로 들어서 객관적 자료도 있어. 본문에 보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자. 당 섭취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설탕 자, 해결 방안으로 설탕세 부과를 제시해. 이게 해결 방안에서야.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 설탕세 부과는 이런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정리돼 있어. 잘 봐봐. 전서치 입론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의료비 부담, 시급하다, 시급한 조치가 점차 커질 거다. 이해됐지?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 설탕세 부과다. 그걸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설탕세로 소비가 감소할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로 보자. 소비자 입장에서 감소할 거고 생산업체의 경우는 생산업체의 경우는 당을 줄이게 될 거다. 과세 기준이 쉽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즉시 시행 가능하다. 이게 해결 방안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익과 비용의 증 이거를 구분해 이 표가 더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자 문제에서의 쟁점, 해결 방안의 쟁점. 그 다음에 이용과 비용에 관련된 쟁점은 찬성하는 측은 이익이 있다, 도움이 된다, 이익. 국가 재정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법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적다. 얘가 더 크다. 비용이 이런 게 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설탕세가 당 섭취 요 사이에 인과관계가 과연 있느냐 보면 알아. 읽어줘야 돼. 설탕세의 실효성, 설탕세 부과돼서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겠느냐. 분명 여기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그걸 까는 거야 일단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입론은 심각하지 않고 해결 방안의 실행이 어려우며 부정이 크다. 그래서 여기 봐봐. 문제 쟁점에서 아까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시급하다고 얘기했지만 반대측은 뭐라 그래? 당장 당 섭취가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다.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 당 섭취는 단순한 권고만으로 세금 그런 제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해되죠? 부분. 해결 방안의 쟁점. 이 설탕세 부과라는 해결 방안은 실제로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설탕세만 저기 하냐? 소금세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는데 이해됐니?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면 몸에 안 좋은 과다 섭취하는 것이 안 좋은 경우는 소금세도 넣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있다.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익과 비용의 문제. 외국의 저렴한 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감미료 등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생산돼서 그것을 먹을 확률이 높다. 왜? 싸게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설탕을 넣는 세금, 그러니까 싼 설탕을 넣든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용.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경제성에 준다. 이익과 비용의 문제에서 입론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이해됐니? 자, 그에 대해서 찬성 측 1위 반대심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 관한 질문을 하고 식습관 개선 권고의 실효성, 실제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반대심을 하는 거예요. 자, 찬성 2의 입론, 찬성 1의 입론을 보강하고 그냥 비만율과 과체중률이 높게 나타났다. 당 섭취로 인해서 문제가 이렇게 있다. 반대 1의 입론을 논박합니다. 설탕제 도입한 데서 부담이 늘지 않고 국가가 이걸 해결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 반대심은 비만은 나트륨 섭취에 관련돼 꼭 굳이 설탕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비만의 원인이 꼭 설탕, 당류 섭취만 있는 것이냐? 이런 걸 하는 부분이고요. 반대 이 입론은 이래 논박하고 해결 방안의 부작용을 지적한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비만율가 이렇게 나오지만 심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서민의 부담이 는다고 하지만 서민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민 부담이 있다. 해결 방안의 부작용.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반박. 설탕세는 부작용도 크고. 이건 비용 측면이겠지. 그치? 이익과 비용에서. 자, 홍보와 교육 정책으로 충분하다. 설탕세는 불필요하다. 반박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정기가 아니라. 이럴 때. 설탕세 시기상조라는 말은 설탕세 필요성을 인정한 거다. 시기상조는 건 지금 빠른 거지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나중이라도. 그걸 통해 건강 문제 심각함을 막아야 된다. 반박이.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거고 경제적 차원에서 부담이 크다. 그것보다는 홍보와 교육, 광고 규제가 더 실효성이 있다. 두 가지 하냐면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 국민복지 확대가 목적이다. 미래 건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일이 나옵니다. 지울게요 그냥. 이게 정리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반대 2, 반대 신문은 요거는 실제 요 부분들을 찾아서 확인해 줘야 돼. 보면 지금 그걸 일일이 보기는 좀 그래. 입론. 단순 권고로 해결 가능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때, 반대 신문을 할 때 여기 개선 권고가 효과가 없었어. 그다음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 내용 읽어보면 나와요. 설탕세가 필요해. 부담 늘지 않아. 단순 권고 만드는 제대로 못해. 그에 대해서 나트륨인데 왜 설탕세만 주장하냐. 비만은 설탕뿐인지 탄수화물 섭취 아니냐. 그렇게 되고 반대 이에 있는 부담이 있고 비만은 심각하지 않고
그 해결 방안은 부담이 있고 문제 상황은 심각하지 않고 이런 쟁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시기상조다.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이게 본문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 여기 이제 문제 여기 쟁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시험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걸 주고 문제에 대한 쟁점이다. 틀려요. 이건 뭐에 대한 쟁점이야? 해결 방안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특히 찬성 측의 주장을 담고 있는.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음. 자, 이런 거 과다 남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금에 의하면 8년간 비어서 올랐고 이렇게 올랐어. 1번 뭐가 부족해? 이유가 없다. 예, 주장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 뭐 있어? 근거는 있는데 이유가 빠졌어. 뭐가 없다? 이유 이게 없어. 잠깐만 밖에 기다려.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비만이나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것이고 이걸 채워넣어야 되고 그 이유가 들어있으면 뒤에 나오는 객관적인 근거랑 자연스럽게 좀 더 강화가 되지. 여기 당뇨병은 당 섭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있지? 주장이 있고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 어떤 거?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 학습지 있을 거야. 그거 봐주고. 이해됐어? 요게 토론과 논증. 힘 있는 설득 보죠. 이걸로 그냥 갈게. 얇은 걸로. 본문은 본문에서 두꺼운 거 그 참고서처럼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 읽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나아. 알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 바로 설득. 주제 분석 관련된 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제를 분석하고 그 이후에는 독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 자, 주제를 분석한다는 건 뭘 찾는다?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알려주고 왜 논의돼야 돼? 논의의 필요성. 논점은 뭔가 아까 얘기했던 쟁점 같은 거야. 그럴 때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토론하는 것이는 뭐 크게 다르진 않지. 독자 얼마나 알고 백인지 관심은 뭐고 주제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어떨 거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요거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자, 설득이 필요한 이유고요. 어려운 건 없어요. 주제 분석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독자 분석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요. 아까 같은 뭐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 자료 전문가의 뭐 이런 것들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설득하는 글을 써보자. 자,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서 개념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관련 논점.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다.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에 대한 이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 누굴 예상독자로 삼고 쓰는 거냐? 여기 선생님을 조금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면 글쓰기 방향은 예의를 갖추고 예상독자는 선생님이야. 다양한 휴대전화 사용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주제도 얼마 하는가? 부작용의 경험을 많이 했어, 선생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 관심이 매우 많고 예상 독자들은 글쓰기는 어떻게 학습과 교수의 업무 측면에 관련된 근거 제시하고 주제에 대한 입장 나는 아마 예상 독자는 반대할 거다. 그러면 그 단점,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글쓰기 방향은 그렇게 될 거고요. 자, 통계 자료, 장단점이 모두 드러나 있는 그래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의 퍼센티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면담 자료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이런 자료들이 지나치면서 사용에 초래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뒷받침하는 어떤 거겠지. 허용해야 한다. 근거 1. 교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것이 장점으로서. 땡땡보다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듭니다. 중독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중독의 수는 그래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개인의 자유침해다. 사용 금지는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고립감을 해소하고 접촉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신문기사 여기 글의 개요는 서론 이거는 어, 현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교내 설문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용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불편하다. 단점. 소통이 어렵다. 금지로 인해서 아침마다 수거하고 관련된 업무 부담을 높인다. 수거했던 날의 분실, 파손의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글로써 나오고 이거는 굳이 쓸 거 없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건 됐어. 외부 효과 이거 나오나? 죄악세? 구성은 외부 효과의 개념과 종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죄악세에 관한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끼치는데 제3자에게 이익을 줄 때는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 혼자에게 손실을 줄 때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해요. 외부 불경제의 시정은 외부 불경제가 있을 땐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거나 혜택을 받는 자에게 세금을 물려 수요를 지른다. 이걸 피구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그세. 피그세 중에서 국민 건강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 이게 죄악세 개념인데 장점이야 당연히 부정기 외부 효과 유발을 억제할 수 있지만 세금 제도에서 정책적 정책은 늘 좋은 결과 나오진 않는다. 그럴 때 이때 지금 설탕세를 부과한다 할 때 설탕세 이런 것들이 바로 죄악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고 문제를 실제 풀면 돼. 문제 가져왔어? 가져온 거 뭐 있어? 집에 있다고? 그러면